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팔목에 7천만 원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금 한 돈이 제일 싼 데가 제일 싼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지 아니냐. 27년 동안 장사했잖아요. 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 타켓은 종로에 여기 무슨 일입니까? 경제가 막 트럼프 이 늑다리 개놈 새끼 때문에 욕해도 되냐? 알아서 삐처리해주라. 저는 개놈 새끼 맞죠? 미친 새끼가 하도 막 관세며 이것저것 다 뒤집어 놓으니까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엄청 높아진 거야. 너 지금 금가 얼마인 줄 아냐? 지금 65만 원이래 판가가. 이야 어찌까 들어가기 미쳐보네. 전부터 이거 설레는. 이야 금 전문가로 엄청 많이 나온 분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뵙네요. 어마어마한 분이지. 금값이 왜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 27년 동안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금값이 급등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이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은 보통 변동이 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많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2023년, 24년, 올해 2025년 초까지도 계속 가파르게 금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은 금이 오르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사뒀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미 사다 놨다고. 금이 왜 올랐느냐, 그리고 왜 사람들이 금을 사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난리가 났냐. 인플레이션이에요. 요번에 팬데믹 때문에 이 미국 전 세계에서 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맞아. 한 5년에 발행할 화폐를 단 1년 만에 화폐를 다 발행을 해버린 네네. 거죠. 5년 동안 오를 금값이 1년 안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런 원리예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65만 원인데도 판매가가 그렇죠. 김 PD 금을 보니까 와 나는 진짜 투자하고 싶다. 사고 싶다 이거. 아따매 갑자기 호흡 나온다. 예, 갑자기 어찌까 전라도 와매 어찌까 왜 강호동 대표님은 이게 안 어울려요. 네, 안 어울려. 아? 야게. 야게 예, 야게. 어째 그래요 나 이거 막 와매 요걸 가야 돼요. 맞아. 왜? 이 정도는 차야 어디서 금팔찌 진짜 찼다. 요 정도가 가야 됩니다. 요 정도. 아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 이러면 와매 나 이러면 손목 잘라버려요. 손목 잘려본데 어찌까. 여기 지금 백돈이에요. 백돈이요? 자, 이거 한번 달아볼게요. 몇 돈 나오는지 진짜로. 그리고 이게 과연 얼마일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량을 달아보니까요. 네. 104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야 백돈. 100돈. 그러니까 순금이 100돈이고 저기 18K 장식이 4돈 정도 나오는 거예요. 18K 장식입니다, 이게. 여기 4돈이나 나오는 거죠. 과연 얼마냐? 그니까 이게 65 세상에 어찌까 오메 이거 6,500만 원이에요. 6,500만 원이 더 되죠. 공임하고 18K 장식까지 플러스 하니까 8천 되는 거예요? 7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야, 가는 거죠. 미쳤다. 예. 팔목에 7천만 원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와 이거 먹고 술 먹고 저녁에 돌아다니면 안 돼. 예. 요걸 차고 어디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머님들이 와서 네. 한 번만 만져도 될까요? 아, 진짜로? 그 이렇게 정도요? 갑니다. 이걸 만지면, 금을 만지면 자기도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기운이. 분이 많아요. 예. 사장님 이거를 금팔찌를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사실 요즘에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맞아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를 것 같은데 골드바를 사는 요령과 네. 이 제품을 사는 요령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찌를 사고 싶어요. 이거 20돈만 해도 한 1,4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발품. 최소 한 3군데 정도. 우리 동네에 있는 금은방, 백화점, 종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잖아요.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한 바퀴 돌아가서 사면 돼요. 왜? 이 모여있는 데는 경쟁이 많기 때문에요. 서로 싸게 하려고 노력해요. 금 한 돈이 얼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쪽 가서도 금 한 돈이 얼마예요? 금 한 돈이 제일 싼 데가 제일 싼 곳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나 이거 처음 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 안 하는구나. 금 한 돈이 얼마예요? 60이요. 금 한 돈이 얼마예요? 59만 원이요. 59만 원 여기가 제일 싸네. 아 그렇게 착각하는 여기서 거예요? 해요. 네. 해요. 그런데 저희가 금값을 싸게 부르고 공임을 많이 부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공임비가 뭐예요? 그렇죠. 이걸 만드는 수공료, 이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은 사장님 제가 20돈 팔찌를 하고 싶은데 18K 장식까지 해서 총 네. 얼마예요? 아 총을 얘기해야 돼요. 목걸이 10돈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인비 포함해서 총 얼마냐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만돈이 얼마에서 싼 것이 싼 게 아니라 네. 전체 가격이 싼 데가 싼 거예요. 그니까. 또 뭘 보여주시려고요? 이제 골드바 사는 요령. 아, 골드바. 이거는 이제 투자용이야. 네, 투자. 그치? 사실 요즘에 금값이 오른 이유하고 금을 사는 이유 중에는요, 이 제품들 요즘 거의 안 나가요. 돌반지도 안 나가고요, 팔찌, 목걸이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왜?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친구나 누가 돌잔치 한다는데 70만 원 주고 하기 부담스럽잖아요. 요즘은 돌반지 해주는 거는 가족밖에 없어요. 누가 그죠. 이걸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돈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주고 말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골드바는 많이 사세요. 비쌈에도 불구하고. 왜요? 이건 투자예요. 재테크예요. 네. 자산이에요. 팔찌는 살 때 공임이 들어가요. 그리고 팔 때 분송료라 그래서 제값을 못 받아요. 살 때도 돈 나가고 팔 때는 그 돈 못 받아요. 그런데 얘는 살 때 공임도 싸고요. 팔 때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살 때 주의점은 뭐냐면은 뭐 금은방에 가서 사장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러면 제가 팔면 얼마죠? 그니까. 네, 그러면은 이 사는 금과 파는 금의 차이가 별로 없을수록 거기가 싼 거예요. 그니까. 예, 이게 벌어지면 일단 인사하고 네, 다음에 그러니까. 예,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너무 고마운 게 우리들 진짜 호구 안 되는 방법 다 알려주는 거야, 지금. 더 알려주세요. 계속 예. 얘기해 주십시오. 내 일가 친척 나를 비롯해서 그 중에 연결하면은 금은방 사장 한 명쯤은 알게 돼요. 우리 동네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이런 금은방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내가 이거 사려고 물어봤는데 얼마래요? 사장님 그 전부터 저랑 친하게 지내고 우리 여기서 예물도 하고 반지도 사갔잖아요. 좀 그 가격에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유도리가 있다고, 여기 유도리가 그렇죠. 있다고. 왜냐면 동네 금은방 사장님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예. 단골 장사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또 가갖고 하면은 여기가 싼 거 같아. 여기서 해. 아니에요. 가서 그 금은방 사장님 아니면은 우리 어머님 친구의 아들이 금은방 하잖아요. 가서 전화하세요. 이렇게 싸게 지금 해준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좀 해줘요.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심 많죠, 지금. 예, 관심 너무 많죠. 많아. 근데 65만 원 이건 이제 꼭지 아니냐. 지금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지금 금 사도 돼?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27년 동안 장사했잖아요. 금하고 은은요,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계단식으로 이제까지 계속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네. 계속. 요즘에 급격히 좀 더 많이 오를 오르는 뿐이에요. 뿐이지. 예. 그런데 저는 한 1년에서 2년 있으면 금값이 한 번은 폭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거 맞추면 더돌 사장님 뜬다 떠. 예. 그런데 그렇게 대폭락이 있어도 지금보다 비쌉니다. 아. 예. 그때는 모든 자산이 다 폭락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오르는 건 말이 안 되죠. 은이 또 재테크 난리더라고요. 은은 지금 얼마예요? 은이 지금 한 190만 원 정도, 1kg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kg짜리 골드바입니다. LS가 찍혀 있네. 네. 그리고 얘가 실버바예요. 같은 1kg예요. 네. 근데 얘가 좀 커 보이죠? 약간 그러니까. 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1kg짜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야. 그럼 아까 제가 이거 한 190만 원 정도 한다 그랬죠? 같은 1kg인데 얘 하나에 얘가 몇 개이면 가격이 똑같을까요? 와, 엄청나겠는데. 88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되고 있어요, 이 은이. 은이. 예. 이 은값이 오르는 주체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산업체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도 은이에요. 은당 같죠? 예,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배고파서 그렇지. 이게 다 먹는 걸로 보인다. 이게 그래듈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공업용입니다. 이 산업재가 앞으로 4차 산업, 미래 산업이 이 은을 사용하는 게 엄청 많아요. 뭐 전기, 자동차, AI, 태양열, 그다음에 무기, 의료시설, 그다음에 전기 브라운관, 핸드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은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이거 하나에 이게 88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그니까 얘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얘가 맞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왔네. 주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선주인데 우선주가 캡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네. 그럼 우선주도 주식도 따라오거든요. 보통주에 따라서. 형이고요. 얘가 아우예요. 그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요. 얘가 오르면 얘도 오르고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집니다. 오늘, 야, 이거 똑같이 갑니다. 김PD 엄청 꿀팁 얘기했다, 사연. 네. 그러니까 돈 버는 얘기 나왔네. 지금 얘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 타켓은 얘라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kg의 시세는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 네. 진짜 저도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은 보통 50대, 60대 분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요 은은 30대, 40대 분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삽니다. 돈 있으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놓는 거죠. 가치가 올라가니까. 돈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얘는 지금 65만 원 가파르게 올랐는데 얘는 190인데 얘만 180, 170, 100만 원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일은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얘도 인플레이션 따라서 같이 오르는데 같이 오르죠. 다만 저평가되고 덜 올라왔던 것 뿐이다. 그렇죠. 강호동 대표 소개로 왔다고 하는 뭐 네. 증표나 암호 같은 거 하나 주시면 아, 갑자기요? 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제 소개로 왔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그러면 다른 데보다 돌아다니는 거 최저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당근에서 막 현금 주고 금 사고 막 아, 하잖아요.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예. 당근에서 이게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 부가세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고잖아요. 내가 이 물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가진 데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거래를 하는데 장단점이 있죠. 장점 같은 경우에 일단은 부가세 없이 싸게 산다. 아까도 막 이상한 분 와갖고 막 퉁퉁퉁 해서 도망간다고 한다는 얘기처럼 여기도 사기하고 그냥 문제가 많아요. 우리도 많이 당해요. 어떤 분이 딱 와요. 와갖고 금 좀 살려고 그러는데 계좌로 입금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얼마예요? 한 65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넣어드릴 테니까 그 250만 원을 그 골드바 하나 하고 현금을 250 주십시오. 그래요. 오, 그 딜을 해서 해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보고 아 이상하다. 네. 안 됩니다 하는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금값을 좀 높게 받더라도 자기가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주잖아요. 그럼 250 주고요. 10돌짜리 가져갑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돈이 들어온 거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물건을 줬겠죠. 근데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정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내 통장을 사용을 못해요. 아이고야. 보이스피싱이에요. 누구한테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 돈을 그니까. 우리 계좌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별놈들이 다 있네. 별로면 다 했다니까요. 별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네. 네. 이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럼 연루됐네. 그러면 경찰이 어떤 계좌예요? 주식회사 더 돌리라고 돼 있는데? 에? 그러면 와갖고 은행에서 정지시켜요. 그러면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 당사자가 이해할 때까지 자기 돈을 뜯긴 사람이 그 사람은 이 더돌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곳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 찾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당근에서 거래하는 거 고가잖아요. 조심해야죠. 그 금이 도난된 물건일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럼 작물법에 위배돼요. 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도둑놈이 이 물건을 금은방에 팔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사람 신분증을 쓰고 정당한 이걸 해가지고 이걸 샀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분이 오셔갖고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20돌짜리 팔고 갔죠? 네.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압수해요. 아. 그럼 저는 한순간에 1000만 원 이상이 날아가요. 아, 그런 경우 있겠네. 예. 아. 작물법이 우선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거 물건 손님들이 팔겠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작물인 거는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날짜가 지나면 이제 이거 저희가 이제 녹이거든요. 이렇게 갖고 온 거는. 그럼 이제 이 물건이 없으면은 자기네들이 못 갖고 가요. 재산이 어느 정도? 그래요. 공개 좀 해주세요. 재산은-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한 10억 넘겠어. 재산은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 금은방을 그만두면 지금 그만뒀어요. 그만해요 이제. 또 말 버렸으니까.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네, 우리 이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더 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아다르 어다르다고 내가 욕심 있어서 한다고 말하고 손님들을 위해서 강호동 찾으러 온 손님들이 있다 이거지. 아, 근데 진짜 웃긴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지금 27년 동안 이거 했잖아요. 네. 같은 업계 사람들한테, 네네네.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금값이 30만 원 되면 여기 접을 거야. 아, 진짜요? 그리고 요 14K, 18K 커플링, 순금 다 녹여갖고 네. 현금으로 만들어갖고 네.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럼 지금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은퇴해요. 그 욕심이에요. 얘기해서 제가 그 욕심 때문에. 원래 다 그래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럼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 건물주 만들어 주려고 그런 아.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그 재산이 어떻게 되세요? 얘기해 주세요. 최초로 공개. 여기 제가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녹이면요. 네. 한 10억 정도 됩니다. 와, 좋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유행인 게 바로 중국에서 요즘 열풍이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네, 이게 아 뭐 보여주지 마요. 계속 팔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반려금이라 그래서요. 발려요? 이게 반돈, 얘가 한 돈이에요. 아, 저금하듯이 모으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 10살, 11살 이런 애들부터 하나씩 모으게끔 해요. 오 재밌다 이거. 애기들 뭐 잘했을 때 나도 예, 그렇게 해서 요렇게 옷도 입히고 이야. 마케팅이 엄청 요렇게 오메오메. 모자도 씌워주고 오메오메 난리 나버렸다 난리 그렇게 나버렸다. 선물을 주면은 특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는 거 옛날 얘기예요. 저금통 모아갖고 1년 있으면 은행에 적금해 줄게. 돈 가치가 그동안 완전히 하락하는데 이거 모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좋다. 아, 요즘에 애기들 주식 사준다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네요. 예. 제가 아는 손님, 그 연세대 전자공학과 교수님인데요. 자기 아들 데리고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돼지 저금통 갖고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좀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100원짜리 있고, 막 500원짜리, 네네네. 1000원짜리. 근데 그걸 내가 다 세야 돼요. 음. 근데 애 있는데 이걸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막, 2,000원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빨리 손님 저거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거 돼지 저금통 갈라서 은행에 적금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네가 넣는 순간 이자 한번 계산해봐. 예금 이자가 뭐 2%에서 많아야 3.5%야. 그런데 2024년도에 이 조그만 금은 36%가 올랐어. 11배야. 넌 어디다 투자하겠니? 여기요. 그래, 그러면 이 돈 네 거니까 네가 사장님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몇 개 살 수 있는지 알아봐. 거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는 여기 관심 없고 이런 데 관심 있더라고요. 이거 막 모자. 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얘기해주면서 경제 공부 시켜주고 아까 말씀하셨죠. 욕심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돈을 있으면 씁니다. 가치 있는 수단에 저장하시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목에 좋은 건물이 있거나 집이 있으면 사야죠. 그 가치가 올라가니까. 요게 지금 은수저 집에 있는 거 있죠? 이거 팔러 온 거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야, 이걸 이렇게 판 거예요? 예. 우와, 이거 밥 먹다 말고 이거 다 팔러 온 거예요? 이거 하나 팔러 오시면 한 벌에 한 15만 원 나옵니다. 아 진짜요? 와. 괜찮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값도 많이 올랐네. 예. 은이 공급이 잘 안 돼요. 아 진짜요? 예. 그럼 그래서 이거 녹이려고 꺼내놓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은바를 만드는 겁니다. 공장에 가서. 아 그렇게. 금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금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와 금도 라이벌이에요. 정치가 이전에 사업가예요. 비트코인과 금을 라이벌을 만들어준 거. 어마어마하게 내지. 그래서 6만 원까지 가니까 그때서 푸는데 순식간에 200억 벌어. 여기 근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종로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술 먹고 남자 여자 꼬시는데 방금 어떤 여자가 나한테 눈빛 보냈어. 저런 걸 나랑 같이 술 먹자 그러는 거야? 아, 빨리 꺼져. 우리 때는 나이트에서 부킹했던 게 다였거든.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아니 부자 만들어 주려고 지금 금 전문가를 지금 데리고 술 먹으러 왔는데 오! 골드바! 형 골드바! 찐이에요 이거? 예, 또 봐요. 아, 네, 좋으시고. 네. 네. 엄청난 오래된 유명한 헤리티지 술집이래. 아, 이 소리. 아. 한잔 올리겠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혼자 이렇게 하신 거야. 사장님께서 맛있게 드시래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형님 완전 옛날 돈가스네요. 진짜 대박이다. 맛있어요. 왜 돈가스는 유명한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뭐 남산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 성북동에도 있고 저는 여기 돈가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죠? 와. 대박이네. 살살 녹지. 자,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얘기하시죠.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채가 1조억이에요. 이자만 1조억을 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패권 국가로서의 그 달러의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전자산인 게 달러와 금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라이벌이라고 얘기해요. 라이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든지. 왜냐면은 그 라이벌을 기억을 하면은 경제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문화, 역사, 정치 해석이 돼요. 미국의 라이벌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을 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미국은 뭐가 있어요? 달러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금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와 금도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G7 국가의 선진국을 같이 동요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브리스 국가라고 해서 그 외 나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라이벌이에요. 이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금과 달러가 싸우는 거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고 G7과 브리스 국가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왜 금을 사는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이 러시아 보고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마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채권에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그건 러시아 거예요. 근데 그걸 동결시켜서 압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못 써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어요. 내 걸 여기서 막아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딱 보니까 이거 봐라. 채권 국가 2위예요, 중국이. 일본이 1위고. 나도 저걸 날 수 있겠네? 라이벌이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채권을 살 수 있는 돈을 요만큼을 쪼개서 다 금을 사버려요.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금값이 오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도 중국에서 금을 많이 사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 국가,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이런 나라들에서도 금을 사기 시작한 거죠.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이게 팽배해지는 거죠. 누굴 믿겠냐? 실물 아닌 거는 다 숫자 노름이에요. 뭐 금 펀드, ETF, 뭐 금 통장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번에 금 파동이 일어났냐면은 미국이 영국할 때 선물로 금을 신청했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현물로 금을 달라고 했어요. 금 보내줘. 이번에는 우리가 실물로 금을 갖고 갈 거야. 그리고 갑자기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포트녹스라고 미 옛날 국방부 자리인데 거기에 1000톤 정도가 보관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1800톤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트럼프가 야, 나 이거 못 믿겠어. 야, 금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동시에 일론 머스크가 맞아. 그게 도난을 당했는지 없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독일에서 미국한테 야, 우리가 맡겨놓은 1000톤 그거 회수할게. 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내 돈 아니야. 그냥 딱 내 주머니에 있어야 돈이야. 그래서 실물을 사는 거예요. 사장님 말대로 지금 트럼프가 집권했잖아요. 네. 금 전문가가 봤을 때 앞으로 금 동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가 이전에 사업가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우리 흥정을 하잖아요. 네. 흥정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100원에 팔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500원을 먼저 불러.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300원이 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100원에 낙찰시키기 위해서 200원, 250원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게 해요. 개놈 새끼. 그리고 일방적으로 먼저 쳐요. 관세한다 그랬다가 또 유예하잖아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500원에 할 거를 300원에 낙찰시킬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원도 없죠. 그리고 섬나라죠. 위로도 못 가고 삼면이 바다니까. 불쌍해 우리나라. 불쌍하죠. 진짜. 그리고 인적 자원이 많다고 했는데 뭐 이번에도 인구도 별로 많지 않죠. 자원도 없죠. 삼성, SK, LG 중국에 밀려서 다 2인자 돼버리죠. 아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다 또 국방비 얘기하죠. 자, 그러면 뭐 주한미군 뭐 얘기하죠. 그러면서 조선업에 대한 그 기술은 또 달래요. 사실 금값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트럼프가 약발이 처음에만 있지만 점점 그 약발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뭐가 기가 막혔어요? 형님 한 잔 더 비트코인. 한 잔 더 하세요, 형님. 그럼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비트코인과 금을 라이벌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하. 미국에서. 원래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든 취지가 있어요. 달러 때문에 그래요. 이 라이벌이 달러와 비트코인이 라이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 요트를 사고 싶잖아요. 네. 찍어내면 돼요. 그리고 뭐 저기 가서 뭐 빌딩 하나 사고 싶잖아요. 찍어내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무분별하게 그렇게 화폐를 발행을 하고 비트코인은 한 2,100만 개인가 있는데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화폐를 계속 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든 이 시스템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뭐든지 해킹당하고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걸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비트코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금이라는 이름을 딱 올리면서 금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흥미로운데 형님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요? 중국이죠. 중국이 금을 대변하니까 아예 비트코인을 딱 집어넣어서 중국의 금과 대결을 시키는 거죠. 라이벌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은 그게 낫죠.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 1기 때는 비트코인이 쓰레기라 그랬어요. 근데 2기 때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뀌는지 자기네 부채를 이 비트코인을 올림으로 인해서 채무를 탕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도 대부분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아하. 옛날에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된 이유가 석유예요. 석유 지불 수단을 달러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달러가 위태로워요.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라 그러죠? 이거를 모든 재화를 움직일 때 얘가 화폐가 되는 개념이에요. 테더를 바꾸려면 달러로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면 영원히 달러는 무너지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만 발전시키면. 머리를 쓰는 거죠.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시선을 해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 파는 거, 무역하는 모든 거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맞춰 놓으면은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지불 수단을 달러로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 기축 통화인 달러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금이에요. 아, 오히려? 금이 오르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재밌다. 금이 오르면 달러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금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안 죽여지네? 죽일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한 게 앞으로 한 2년인가 요 정도 있으면은 큰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은 같은 거,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금, 은이 있는데 은을 동생을 막 때리면요 형도 떨어져요. 이 금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은 선물을 하게 되면 증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500만 원 정도만 예치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1000만 원, 1500, 2000만 원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돈 없는 사람들은 안 하죠. 그러겠죠. 그러면 은이 떨어져요. 은을 계속 누르면 형제인 형이 야, 너 왜 안 따라와? 형 나 뒤지게 맞았어. 알았어. 그러면 너한테 갈게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미국에서는 금이 오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금 보유기라고 하는 그 금 양은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금 보유예요. 그거를 따지는 거죠. 미국이 1위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금을 죽이는데 금값이 오르면 제일 가장 기뻐할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싫어해요? 달러 때문에요. 달러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은행들은요, 금을 안 사요. 미국 정부 눈치 때문에. 은을 사요. JP모건 체이스라는 그 은행에서는요, 은을 어마어마하게 매집해놨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한번 탁 터트리면 장난 아닐 겁니다. 계속 사요. 어떻게 사? 가격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선물로 숏을 치면서 싸게 계속 매집을 했어요. 은 투자는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 나는 금 보러 왔는데 갑자기 님도 빠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완전히. 형님 이제 오늘부터 돈 공부! 맞습니다 형님. 형님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드셨었는데 제가 하나 먹여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형님. 당장 5천이든 1억이든 모았어. 아니면 있어. 그러면 금은이라든지 막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형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은을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하. 네. 은값을 올리는 거는 산업체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한 5년, 6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개인이 은을 살 수 없다고 봐요. 아, 그만큼 희소해져요? 전부 산업체가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더 많이 매집을 하려고 하겠네. 그쵸. 주문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이 은은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이 동생이, 그래서- 은동생이 예, 형도 치고 나가요. 원래는 형제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얘가 뿔이 나잖아요. 화가 그럼 났어. 형도 보고 없어요. 시키는. 얘 혼자 그냥 씻어사 이렇게. 야, 이 새끼는 지 맘대로. 예. 제 거래처 사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은을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럼 그 형이 그래요, 나한테. 뭐라고? 야, 최 사장, 너 뭐하냐? 내 거 좀 팔아 좀. 알았어요. 얼마나 있어요? 야, 너가 원하는 만큼 있어. 알았습니다, 형님. 다 그래요. 근데 음이 좀 이상해져요. 꿈틀꿈틀하고 막 혼자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한데? 나도 은을 좀 많이 매집을 해놔야 되겠다. 형한테 전화해요. 형, 은, 나 한 300kg만 줘. 없는데? 아, 왜 그래? 나야. 그니까. 아, 진짜 없다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어. 있는데 안 주는 안 주는 거예요. 어.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안 주기 시작하면 은값이 올라요. 없다. 그러면 소비자는 사겠다. 없는데요? 그러면 은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팔아도 은값이 오르죠.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형 완전히 유통업자네. 형, 진짜 서운하다. 아니, 그렇게 나한테 은 팔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없다니. 형, 진짜 이럴 거야? 야, 어떡하냐, 씨. 나도 살아야지. 아는 형님이 수산을 하는데 생선을 노르웨이에서 한 박스에 10,000원을 띄워왔대요. 예전에 창요 때 엄청 쟁여놓은 거예요. 20,000원인데도 안 풀더래요. 30,000원, 3할 때 안 풀더래요. 그래서 60,000원까지 가니까 그때서 푸는데 그때 순식간에 200억 벌었대요.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은도 어떻게 취소했던 적이 있고 거의 한 8년, 9년마다
미친 듯이 오는 때가 그게 주기예요. 은혜 주기.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한 8, 9년 지나면 은 한번 튀겠는데 이렇게 느낌이 왔었죠. 은혜 은총이 오는구나. 근데 은총이와 은총. 근데 그거는 그때는 이렇게 올랐다가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달 만에. 이게 정상인 건 아니고 거품이죠. 근데 지금은 금값과 은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사? 이것도 폭락하겠지. 그때 그 시절의 금값, 은값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 정도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달라요. 옛날에는 1,000원이었어요. 환율이. 와. 지금은 1,600원 정도 간 적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걸 비교해야 돼요. 우린 단순하게 그냥 에이 그때가 뭐 더 쌌는데 당연히 싸죠. 환율이 낮았으니까. 낮았으니까. 지금은 환율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환율을 빼놓고 비교하는 거는 보통 사람. 근데 이 환율을 대비해 갖고 단순 비교가 아니라 상대 비교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수. 한국금거래소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사이트 그걸 보면 봐야 돼요. 네. 파란물이면 금값이 떨어진 거고 빨간물이면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처럼?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 그래요. 금시장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 한 반에 시작돼 갖고 오후 한 7시 정도 마감하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런던이에요. 유럽이에요. 네, 유럽에 네, 또 금시장이 생기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뉴욕이에요. 거의 24시간 도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해서 7시 정도 되면 금이 끝나는 줄 알아요. 아하. 근데 외국엔 활발한 거죠. 그때부터. 아. 그러니까 어제 밤에 금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 다음날 9시에 떨어진 거 보고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아하. 실질적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숫자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빨간 거 파란 거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 그냥 그거만 보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 단편적만 보면 안 네, 되겠구나. 계속 금시장은 새벽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 얘기했던 환율이죠. 환율이 20%가 떨어졌다. 금이 20%가 올랐다. 그러면 세이브예요. 금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내리지도 아, 않고. 똔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를 감안해야죠. 아. 여긴 떨어지고 여긴 오르고. 그러면 세임이에요. 금이 20% 오르고 달러가 20% 올랐어요. 그러면 금값은 40%가 오르는 거예요. 우와. 한국 금거래소에 가서 네. 이렇게 봐서 전날보다 얼마 오르고 내린 게 옆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3,000원 올랐음. 2,000원 떨어졌음. 그거만 보세요. 아, 오늘 정보 많이 주네요, 진짜. 아 오늘 찐 얘기 너무 많이 주셨어요, 형님. 와, 이 느와르 영화 찍는 곳에 와가지고 형님 오늘 아, 그리고 재밌는 거 있어요. 진짜 네. 재밌는 거. 제 손님 중에 아주 유명한 막걸리 회사의 오너가 오셨어요. 아, 좋아 형님. 술 한잔 먹으니까 계속 나오네. 형님 쭉쭉 얘기해 주십시오. 형님 원샷입니다. 저는 원샷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한 15년 정도 단골이셨는데 왜 15년이냐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예요, 할머니. 저한테 그래요. 그럼 오늘은 10돈짜리 12개, 5돈짜리 10개, 1돈짜리 한 40개 해봐. 아, 왜 그래요? 아니, 하라면 해. 그냥 하나로 사세요. 저도 이거 만들기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그럼 안 산다? 알았어요. 그럼 해드릴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특이하다. 할머니, 근데 왜 바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낱개로 이렇게 쪼개서 해요? 너가 그러면서 무슨 장사를 해. 우리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야. 거기에다가 애들 손주까지 하면은 우리 고속버스 하나 빌려갖고 여행 간다. 우리 손녀들이 와갖고 부채춤 춘다. 왜? 당연히 못 출 수도 있죠. 매일 와? 아, 매일. 그리고 딸은 우리 셋째 애는 발레 한다고 발레복 입고 우리 해서 발레도 하고 그래. 거기에 며느리 오지, 아들 오지, 사위 오지 다 모인대요. 그 금가지로 오는 거예요. 손주 막 때린대요. 가서 해, 빨리 가서 해. 아, 그러면 나 하기 싫어. 그러면 빨리 가. 그러면 또 막 얼굴 이렇게 하면서 발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그 복주머니 주는 거예요. 널 와, 한 돈.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대요. 자기 죽을 때까지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화목한 가정으로 날 기쁘게 해주니까 난 거기에 보답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금을 나눠서 한 거예요. 야, 이 할머니가 재테크의 신이네. 막 집 주고 막 이렇게 재산 물려주고 중요해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잘해야. 그러니까 재산 한 번에 안 준다더라고. 한 안 번에. 준다는 거지. 이렇게 조금씩 줘야 돼. 그래야 잘하거든 끝까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외로움을 몰랐죠. 금으로 하는 이유가 그냥 돈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금의 가치는 엄청나게 오른 거죠. 금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부동산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